그래서 제목은 터지지 않는 펜스.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신당도 위성정당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본인이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한 지난 선거와 다름없는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그와 별개로 또 비판 여론이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제3지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 금태섭 대표, 역사에 길게 오명 남기게 될 것. 이원욱 조홍천 무소속 의원, 방탄국회 2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제3지대 모두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는 이 양당이 만들겠다는 위성정당만 걱정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제3지대가 각자 도생하고 있는 가운데 잘 뭉쳐지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태생적 한계가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특히나 조응천, 이원욱 이 두 명의 무소속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와 그리고 김종민 의원과의 행보를 달리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 설명 들어보시죠. 이분들이 흡수합당이었다. 그러면 같이 했겠어요? 근본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지 않았을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두 분 생각이 그러면 또 존중해야죠. 저는 2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다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그 민심대로 가게 된다면 대통합의 길로 갈 거다. 행동을 같이 했던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이 3인방 중에 김종민 의원만 이낙연 대표와 같이 합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참여했고요. 조홍천, 이원욱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김종민 의원은 결국은 이낙연 의원에 대한 비토다. 그 비토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석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저 두 분이. 당대표는 조홍천, 이원욱 의원 가운데 한 분이 단독 대표하기로 내정이 돼 있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 측 입장에서는 대표직까지 양보했다는 거예요. 두 의원의 마음은 콩밭에. 이준석 신당 쪽과 통합을 먼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염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김종민 의원과 이석현 전 부의장의 주장입니다. 이 합당의 실무 작업을 했었던 김용훈 대변인 오늘 나와 계신데 뭐 진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궁극적 목표는 같은데 저는 전략적 차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 세력들이 통합을 하되 먼저 어느 쪽과 통합하느냐의 차이가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좀 김종민 의원이나 이제 새로운 미래 쪽을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앞에 있는 게 나으냐, 뒤에 있는 게 나으냐. 저는 그 기본적인 전략적 판단에 차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 여러 보도에 나왔던 조홍천, 이원국 의원 등이 이낙연 전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던 건 사실이군요. 그러니까 이선 후퇴라는 것이 우리가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간판으로 나서지 말라는 것도 이선 후퇴일 수도 있고요. 아예 뒤로 물러나 있어 달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이낙연 대표는 될 수 있으면 이제 통합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힘을 실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새로운 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큰 텐트가 안 쳐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제 큰 세력 중에서 결국은 이준석과 이낙연 두 세력이 결국은 함께 가는 것이 최종 완성지고 있고요. 지금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지금 약간 밖에 나가 있지만 이 두 기둥 안에 저는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양당의 이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정말 정치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신경민 의원과 이원욱 의원 결국 행동을 달리 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도 관측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만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는 합류 가능성 열어놨는데 의원님도 합류 가능성...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들어갔죠. 일단은 밖에서
저희들이 조홍천 의원하고 밖에서 대통합 빅텐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원욱 조홍천 의원의 생각은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럴 거면 들어갔다.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라면서 또 동시에 빅텐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견들이 지금 다르게 표출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뭐 본인들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당연히 보고요. 지금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사실은 이낙연 신당과 저 세 분 의원들, 조홍천, 이원욱, 김종민, 네. 김종민 의원은 뭐 넘어갔지만 합치는 과정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이낙연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경우에 한계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모두가 다 저 이준석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죠.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인 어떤 싸움의 모습까지 지금 가고 있지만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제가 제3지대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3지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로 꾼들이 모이는 그런 작은 위성 정당들하고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기다려보고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정도까지는 뭐 모양새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아마 조홍천, 이원욱 두 의원도 자기들끼리 저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제3지대 중에 어떤 정당을 저요. 그렇게까지 얘기 아니요, 그렇게까지 짧게 얘기할게요. 저는 농담입니다. 아니요. 예. 이 얘기했잖아요. 매기 효과라는 얘기했어요. 네. 특정 정당 얘기를 안 하고요. 제3지대가 거대 양당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 등이 합류한 그리고 금태섭 의원의 정당도 남아 있고요. 조홍천, 이원욱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는 4갈래, 5갈래인데 이게 다 하나로 모여지리라고 예측하십니까? 그 불가능하죠, 사실. 불가능하다. 예, 한 분 한 분의 가치나 정치하는 신념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위성정당 비판하는데요. 저는 이 지금 저렇게 노력하는 게 평가는 당장 총선이 아니고 4년 뒤입니다. 4년 뒤에 이 정당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삼지대고 소수 정당인 것이지 총선 2개월, 3개월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 나가서 소수 정당이라고 삼지대라고 하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 정당보다 더 나쁜 행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평가는 4년 뒤에 할 겁니다. 4년 뒤. 그래서 저는 힘들겠지만 뭐 이왕 나가신 거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삼지대를 위해서 국민을 바라보고 3% 이상이면 이제 연동형 체제이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병립형 하에서는 힘들지만 연동형 하에서는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국민만 바라보고 또 본인의 목소리만 조금 내주시면은 이 부분들이 4년 뒤, 8년 뒤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거대 야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